오늘은 6일 대제이기 때문에 대종사님을 추모하는 마음으로 대종사님을 추모하며 이런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전에 제가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화협의회 톡에 지금 오늘 아침에 로산 전성환 종사님하고 시산 김정관 종사님의 추모담을 올려놨습니다. 그 중에서 로사님이 하신 것은 대종사님 추모담을 주로 하셨고, 또 시사님은 정산 종사님 추모담을 주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대종사님의 열반 기념일이고 6일 대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여러 스승님들, 많은 스승님들을 추모하고 또 감사의 인사를 올리지만은 그 중에서 특히 우리 회상을 창립해 주시고 오늘날 우리의 이 공부길을 열어주신 대종사님께 큰 감사를 올리면서 정말 대종사님을 추모하는 마음, 간절한 그 마음으로 오늘을 보내면 좋겠습니다. 대종사님이 34살, 35살 이때 모습이에요. 지금 말하면 용석교무나 은배교무 나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때의 대종사님은 이미 이제 원기 8, 9년이니까 상당히 불법연구회 창립 총회를 할 때 그때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때 그 연세에 많은 제자들 거느린 그런 어른이 되신 거죠. 이때 이 사진은 아마 많이 보지는 못하셨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사진은 그 영정 사진하고 비슷해요. 그러는데 38살 때 사진 모습입니다. 이 사진은 42세 때 서울에서 찍으신 건데 지금 현재 이 우리가 모시고 있는 법당에 모시고 있는 사진이 이 사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6대 요령에 나온 사진, 두루마기 입으신 그 사진 43세이죠. 43세. 그리고 대종사님께서 46세 때 팔타원 황정신행님이 해드린 이거 망토라고 할 수 있나요? 그때 일본 사람들이 주로 입던 그런 옷이에요. 그 옷을 입고 찍으신 사진입니다. 대종사님 엄청 동글동글하신 모든 게 동글동글하세요. 안경도 그렇고 총무전경 대각전에서 본 모습입니다. 그러면 여기가 어디겠냐면은 지금 청하원하고 구정원 있는 그 사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대종사님 당시에 종법실, 조실 앞이에요. 지금도 아마 우리나라 정원 가운데에 대종사님께서 직접 가꾸신 정원입니다. 이 나무들 대종사님이 손질하시고 그런 거예요. 총부 가실 때 보시면은 이 나무들이 그때 대종사님께서 돌보신 나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참으로 귀한 나무라고 볼 수 있죠. 지금 대종사님 뵌 분들도 거의 다 돌아가셨어요. 대종사님 뵌 어른들도 거의 다 돌아가셔서 대종사님을 뵌 이 나무들도 참 귀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것은 충북 윤현회인데 자공회라고 용산 송천은 교수님도 여기 회원이고 로사님도 아마 여기 회원이었을 거예요. 이때 묵산 박창기 선지님이 자공회 선생님이었어요. 어린이법회 지도교무님이라고 볼 수 있죠. 지금 그 법문에 보면은 대종사님께서 대각전으로 올라가시면서 어린이들이 폭 질서 정연하더라 하신 그 어린이들이 이 어린이들일 것 같아요. 여기는 대각전 전경인데 대각전은 최초로 뭘 하신 곳입니까? 대각전은 지금 이 대각전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달아낸 대각전 이전이에요. 달아내기 전이라고 볼 수 있고 이 기둥, 앞에 기둥은 지금도 있죠. 그거를 볼 수 있고 그 당시에 이리건동에서 제일 큰 건물이었다고 합니다. 대각전이. 그래서 결혼식도 하고 그랬던 그런 곳이고 여기 대각전에서 추억이 있는 분들도 여기 이제 앉아 계신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대종사님께서 돌아가시기 전까지 법문하신 이제 이 법상인데 현재 있는 대각전에 있는 법상은 모조품이에요. 이것을 모사한 것이고 이 법상은
박물관에 있어요. 작년 아데이 때 왔던 것이 진품입니다. 그때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작년 아데이 때 비가 오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져와 가지고 이제 보여주려고 애를 썼는데 그것이 바로 이 법상입니다. 대종사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무슨 법문을 하셨나, 오늘 대종사님이 계신다면 무슨 말씀을 하실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는 첫째, 참다운 실력을 갖추도록 해라. 참다운 실력. 그냥 겉보기만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법복을 입고 이렇게 앉아 있는데 법강 학마위에 승급하신 분들은 이 납자를 하고, 승급을 안 하신 분들은 납자는 안 하고 법복만 입고 그렇게 하고 계세요.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여러분들이 대제를 모실 때 위패에 마땅한 실력을 갖췄으면 떳떳할 것이요, 그 실력을 갖추지 못하고 그 위에 해당이 된다면은 등에 식은땀이 날 거다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이리교당은 법포인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러니까 엄청 법 높으신 분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른들이 정말 실지 이 법에 맞게 공부를 하셔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돌아가셨을 때 이 위패에 당당하게 위패에 자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참다운 실력을 갖춰라. 이 실력은 뭐 공부를 잘해갖고 뭘 많이 외우고 그런 실력이 아니라 결국은 무슨 실력이겠습니까? 마음 공부 실력이죠. 불법시 생활시 불법을 잘 하는 마음 공부 실력이 있는 분이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재생의사의 사업에 나서라. 너 혼자만 잘 먹고 잘 살지 말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런 성자가 되라, 그런 이야기죠. 성불재중 이렇게 말할 때 재중하는 그런 성자가 되라, 그런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견성도인이 되라 그랬습니다. 생사거래에 매하지 말고 자유를 얻도록 해라. 우리가 지금 한 달 동안 사경을 했죠. 생사와 천도에 관한 법문을 사경을 했는데, 그 사경을 하다 보니까 생사 이치가 깨쳐지죠. 아, 내가 잘 몰랐는데 바로 이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 많이 인쇄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한 번 더 써보고 싶다, 그런 분은 더 가져가셔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생사의 자유를 얻어야 되는 거죠. 생사의 자유를 얻으셔야 되는데, 6일 대제나 명절 대제를 모실 때에 각자 법이나 사업 성적에 따라서 자위가 정해지는데, 그 자위에 마땅한 실력을 갖추고 생사의 자유를 얻도록 공부를 하시라, 그런 말씀입니다. 이거 제 말씀이 아니라 대종사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니까 지금 대종사님께서 나한테 해주신다, 이렇게 생각하고 들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람만 믿지 말고 그 법을 믿으며 법회에 공황공례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사람만 믿지 말고 그 법을 믿어라. 이게 어디에 나오죠? 솔성요론 1조예요. 솔성요론 1조. 그런데 옛날에는 이 말씀이 솔성요론 3조였어요. 그런데 대종사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이걸 1조로 바꿨어요. 대종사님이 돌아가실 때에 일제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원불교는 대종사님이 돌아가시면은 자기들끼리 싸움이 나서 망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걱정을 안 했어요. 다만 대종사님께서 이제 6월 1일 오늘 돌아가셨는데, 그때 돌아가신 후에 제자들이 대종사님을 알코올 솜에 넣어서 보존을 하려고 그랬어요. 길게 보존을 해서 그렇게 했더라면 우리도 뵐 수 있을 텐데, 그런데 일제가 만약에 그렇게 하면은 이 민족 운동이 되고 원불교가 크게 융성해가지고 일제에 장애가 될까봐 못하게 했어요. 못하게 해서
할 수 없이 화장을 한 거예요. 그때 화장을 하는 게 자연스러운 건 아니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당시에는 화장을 그렇게 많이 안 하던 때예요. 그런데 대종사님을 화장을 할 수밖에 없었고, 대종사님께서 돌아가신 후에 6일장을 치렀죠. 그런데도 향기가 났다고 합니다. 만약에 그때 대종사님의 그 성체를 계속 보존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대종사님께서 최후 법문으로 하신 이 세 가지, 참다운 실력을 갖추라, 견성도인이 되고 사람만 믿지 말고 그 법을 믿고 법회에 공황공례하지 마라. 이 공황공례는 지난주에 신타원님이 이야기하시대요. 멍바오 장에 가는 것 같이 그렇게 하지 마라. 법회에 가가지고 무엇이든지 깨달음이 있어야지 괜히 그냥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문을 잘 새기면 됩니다. 부촉품 14장에 있는 그런 말씀이고, 대종사님 아까 사진을 여러 가지 보여드렸는데 몇 살에 돌아가셨어요? 네? 53세에 돌아가셨죠. 여기 이 사진은 대종사님께서 제일 마지막에 입원하셨던 이리병원이에요. 이리병원. 이리병원 이 건물 기억나는 분들 많죠, 여기는. 예, 이리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이제 원래 병환은 상추쌈을 드시다가 병환이 났다 그러는데, 또 다른 말로는 대종사님께서 계속 살아계시면 일제의 감시와 압박이 심해서 대종사님께서 그냥 그 원불교를 일제가 너무 더 많이 억압하기 전에 가신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대종사님 돌아가신 모습 사진이에요.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도 거의 사진 안 찍죠. 그래서 옛날에는 사진을 찍으면 영혼이 빠져나간다 그래갖고 막 못 찍게 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사진을 찍어뒀습니다. 이 사진이 진타오님의 아버님인 해산 전엄강 선지님이 찍은 것일 수 있어요. 그런데 또 이제 다른 분을 말씀한 분도 있어서 정확하게 말을 못하지만, 하여간 그때 대종사님 열반하신 모습이에요. 그냥 주무시는 것 같죠. 그 모습을 찍어 놓은 겁니다. 총부 조실이에요. 가까이도 찍고 이렇게 해 놓으셨습니다. 이제 입관을 마친 그 모습이죠. 입관하신 그 상황입니다. 조실에서 대각전으로 이제 옮기는 모습이죠. 그 당시 6월 1일이면 지금도 더운데 그 옛날에 뭐가 있었겠어요? 선풍기도 없고 에어컨도 없고 그런 때였으니까 엄청 더웠겠죠. 대종사님 모신 모습, 조화를 많이 가지고 꾸몄더라고요. 숭사님이 결혼식 할 때도 조화를 많이 사용하셨는데 대종사님 열반 때도 조화를 많이 사용하셨어요. 대종사님 대각전에 대종사님 모신 모습이에요. 이때는 대종사님이 우리 원불교에서 제일 대장이었기 때문에 스님들이 모셔가지고 주례를 하셨습니다. 나머지는 다 제자들이잖아요. 대종사님 연결식을 하기 위해서 오시는 스님들 모습이에요. 그리고 총부 소년회원들, 아까 그 사진에 있는 자공회원들, 유년회원들, 그 친구들이 막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죠. 대종사님 연결식장에 참석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전국에서 다 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종법사님 대사식 할 때도 전국에서 다 오면은 안 되니까, 수용할 데가 없으니까 뽑아가지고 몇 명만 와라 이렇게 해서 했잖아요. 그런데 이때는 전국에서 다 왔어요. 대종사님 돌아가실 때도 전국에서 다 오고, 총회를 할 때도 전국에서 다 왔어요. 모든 교도들이. 불법연구회 총회를 할 때는 다 왔는데, 그때는 불법연구회 회원의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회원을 탈퇴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지키지 않은 것이 어떤 것이냐면, 요새로 말하자면 회금을 납입하지 않은 사람, 유지비를 안 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출석을 안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탈퇴를 시켰어요. 요새 뭐 이리교당에서 그렇게 한다고 탈퇴를 시킨다 하면
안 되겠죠. 그런데 그때는 그렇게 했습니다.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발인식 하시는 모습입니다. 6월 6일에 대종사님 발인식 하는 모습인데 일이 불교 연맹에서 이 의식 집전을 했던 것입니다. 발인식을 마치고 유족이라고 했는데 내가 숭사님 아드님께 여쭤봤더니 여기 이제 발인식 전인 것 같아요. 관이 있으니까 발인식 전인 것 같아요. 지금 이 자료는 원티스에 들어있는 자료인데 저기 발인식 하기 전, 출상하기 전 사진 같습니다. 제일 왼쪽하고 오른쪽은 누군지 모르고 주산 종사님, 그 다음에 저기 대종사님 작은 아드님 박광진, 그리고 숭산 박광전, 또 십타원 양하운 사모님, 또 청타원 박길순 사모님, 그 다음에 겸타원 임영전 사모님, 그런 분들입니다. 제가 말씀 이렇게 해도 모르는 분은 모르고 아는 분은 사진만 보면 아실 것 같아요. 네, 가족들이죠. 자녀들. 여기에는 발인식 마치고 운구를 시작하는 모습입니다. 당시에는 제자들도 다 국민복을 입었어요. 국민복. 그리고 대종사님 일원상기, 열반 표기, 이게 제가 어릴 때까지 제가 이제 교무로 돼서 한 10년, 20년까지는 이걸 했어요. 그런데 요새는 요 근래에는 다 생략을 해버렸습니다. 장의차가 집불도 안 하고 장의차가 그냥 운구를 해서 가는 그런 모양이라서 달라졌고, 옛날에는 요걸 다 교무님들도 다 했어요. 여기에 보면은 그리고 발인식 마치고 운구 준비하는 모습이고 운구 시작하는 모습, 그리고 모시는 이제 상여다, 그거를 이제 대종사님을 높여서 영여다 이렇게 하신 겁니다. 영구, 영여 다 같은 말씀입니다. 발인식 후 총부 정문으로 내려오는 모습입니다. 저 뒤에 희미한 건물이 대각전이죠. 대각전이고 지금 이런 상기 있는 데가 지금 총부 게시판이 있는데 거기고 왼쪽이 종각 있는 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종사님 모시고 가는 제자들이고, 이때 당시의 정문, 이것은 어디냐면은 청하원 앞에 하고 구정원 그 사이에 좁은 길 있죠. 거기가 이 정문 위치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정문에서 들어가 가지고 청하원 앞에 하고 구정원 사이에 조실로 들어가는 그 길이 이거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기는 천일 고무공장인데 지금으로 치면 남중교당에서 조금 더 와서 거기께 있는 곳이에요. 지금은 없죠. 그리고 이제 가는 모습이고요. 인력거가 이제 스님들 모시고 인력거가 가는 거죠. 좁은 길을 갈 때 모습이고, 순사들이 자전거를 타고 감시를 하였습니다. 순사들은 왜 자전거를 타고 감시를 했냐면은 대종사님 시신을 화장을 안 하고 어디로 빼돌리나 그거 하고, 사람들이 너무 많이 따라가면은 못 따라가게 했어요. 그래서 노사님은 300명이다 그렇게 추모담에서 말씀하셨는데 보통은 200명이다 그렇게 해요. 200명 정도만 가고 못 가게 그렇게 하셨다 그럽니다. 그래서 여자 제자들 이제 나가시는 모습이고, 전부 다 이렇게 하얀 걸 이렇게 했죠. 이것이 무엇이냐면 아까 가족들도 마찬가지고, 대종사님께서 돌아가시기 2년 전에 팔타오님께, 대종사님께서 서울 가셔가지고 팔타오님께 이거를 한 200개를 맞춰라 이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팔타오님이 이것도 다 돈이잖아요. 돈인데 그걸 어떻게 하지 그렇게 생각했지만 그냥 하여간 했대요. 뭐에 쓰시려나 이렇게 했는데, 그게 나중에 보니까 돌아가신 후에 다 이 하나씩 걸고 있는 그것이 바로 그때 팔타오님이 맞추신 건데, 원래 이 납자가 처음에는 길다랗게 돼 있었어요. 길다랗게. 그렇게 하고 가운데 일원상, 조그마한 일원상 이렇게 있었죠. 그러다가 종법사님만 이 큰 납자를 하다가, 그 뒤에는 수의단원만 하다가, 그 뒤에는 주임 교무님들만 하다가, 지금은 부교무들도 출가식 할 때 바로 이 큰 일원상이 있는 납자를 하게 됐어요. 그것도 이제 잘 알면은 또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계속 이제 가시는 그 모습이에요. 못 가는 제자들은 멀리서 논둑길에서 쳐다봤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대종사님께서 체구가 크시긴 하지만 굉장히 여러 사람이 이제 모시고 가는 걸 볼 수 있죠. 잠시 쉬는 모습이고요. 진행 방향을 보면은 새마을 지서가 새마을이 신동이에요. 요새로 말하자면 신동이에요. 작은 새마을, 꽃밭제. 거기가 이제 옛날에 뽕나무 밭이랑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벽돌막, 천일 고무공장, 대전 사거리, 농림학교 옆길은 여기 전북대 있는데 거기죠. 마동 거쳐서 수도산 화장장에 갔는데 여기가 지금은 대명교회가 있는 자리예요. 그래서 오후 4시 정도에 도착을 했다 그러고 그때 이제 탈관을 할 때 향기가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일본 순사들이 향기가 나서 이상하게 생각하고 이상하다 향기가 난다 이렇게 하면서 몇 번이나 그 냄새를 맡아봤다고 하고 그 관은 지금 역사박물관에 보존이 되고 있습니다. 대종사님 이제 옛날에 우리가 시골에서 상려를 나갈 때는 사진 같은 걸 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대종사님은 영장을 모시고 그렇게 갔던 것입니다. 다음에 여기는 화장막이에요. 화장막 앞에서 화장하기 전에 이제 인사를 드리는 묵념을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대명교회는 어디 있는지 아시죠? 동산 수도원 있는데 옛날 메리놀 병원 있는데 거기게요. 이 화장막에서 대종사님을 화장하는 연기가 올라가는 그 모습입니다. 그 주변은 전부 논인 걸 볼 수 있죠. 화장장에서 이제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발인식 다음날 총부 여기 보면 자동차가 있죠. 자동차. 당시에 제가 옛날에 말씀드렸는데 묵산 박창기 선지님이 자동차 학과를 다녔다 그 말씀을 드렸죠. 자동차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총부에서는 구타원님 뭐 다 땅을 치면서 통곡을 하셨다 그래요. 제자들이 다 땅을 치면서 통곡을 하신 그런 경우고 이제 화장을 해서 대종사님을 조실에 모셨습니다. 임시로 안치를 한 거죠. 임시로 안치를 하고 여기는 이제 구타원님, 정산종사님, 팔타원님 그런 분들이죠. 대종사님의 10대 제자들이시고 대종사님의 여성 제자들 그리고 대종사님 종제식장을 엄청 멋있게 꾸몄고 대각전입니다. 대각전. 그리고 대종사님 종제식 날 주산종사님은 누구예요? 대종사님께서 아끼시는 제자고 정산종사님 동생이고 대종사님 사위고 그렇죠. 그런데 대종사님께 주산종사님께서 올린 고위문 지금 우리는 고충문이라 해서 고충문을 올렸잖아요. 그 글인데 이게 어떻게 발견이 됐냐면은 융산 송천원 교수님 그 종사님이시죠. 책을 이제 정년퇴임하고 나서 대학교로 다 가져왔어요. 우리가 가서 가져오고 그때 책장도 전부 가져왔습니다. 책장도 가져왔는데 책장은 넣을 데가 없어서 대학원 뒤에다 놓고 비가 오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비가 와서 이게 다 젖겠네 하면서 나가서 보면서 서랍을 다 열어봤어요. 서랍이 있어서 그 서랍 속에 이게 들었었어요. 원본. 주산종사님은 굉장히 필체가 좋으시거든요. 그 주산종사님의 필체로 쓴 대종사님께 올리는 고위문이 그 속에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박물관에 갖다 드려서 지금은 박물관에 보관이 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엄청 길고 구구절절히 그렇게 써놓으셨어요. 대종사부주 존영이시여. 그러니까 이때 종사주 이렇게 하기도 하고 종부주라고도 하기도 했는데 아버지하고 같이 모신다. 아버지처럼 모신다. 스승님으로 모신다. 그런 내용입니다. 종제식에서 추모담을 하는 이제 박문사 스님. 당시에 박문사는 서울에 있었지요.
이 상여 순영 스님들 김태엽 스님도 원불교의 역할을 하셨어요. 그래서 김태엽 스님에 대해서도 후대에 사업 성적을 올려드리기도 했습니다. 이때 이 이론상에 있는 납자 비슷한 것을 볼 수 있죠. 이것은 일본 그 조동종 스님들이 쓰던 납자예요. 그런데 많이 달라졌고 제일 왼쪽에 있는 분 같은 거 그것이 이제 하얀색이 돌아가실 때 쓴 거고 이렇게 생긴 것을 초기 교무님들은 사용을 하셨어요. 여기는 부산 초량교당에서 다 오지 못하니까 총부로 다 오지 못하니까 초량 당리 부산 교당 교도님들이 대종사님 이제 탈복식이라 그렇게 했는데 요새로 말하자면 종제식을 올린 거예요. 종제식 장면입니다. 종제식 마치고 찍은 사진. 그러니까 그 옛날에 이 상당히 부산에 계시던 제자들도 상당히 그 또래 중에서는 상류층이에요. 원불교 교도들이 돈이 많다 그런 얘기를 일반 신자 사람들이 하기도 하는데 그 당시에는 상당히 이렇게 가세가 조금 있는 분들이 많이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때 보면은 부산 극장에서 2차 돈의 살을 돈을 받고 공연을 했다 그래요. 우리 선지님들이 지금 우리가 뭐 익산에서 돈을 받고 공연을 하면 누가 보러 오겠습니까? 그런데 그럴 정도로 우리 선지님들이 참 잘하셨어요. 여기는 북일 공동묘지인데 지금으로 말하자면 어디 쪽이냐면 이 사진의 오른쪽에 저수지가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신흥 정수장 있잖아요. 정수장 그 왼쪽 언덕이에요. 여기가. 그런데 정확한 위치는 찾을 수가 없어요. 너무 거기가 바뀌어가지고 거기에 대종사님의 지금 여기 모시는 모습이죠. 모시는 모습입니다. 제자들 이렇게 모셨어요. 비가 오는 날 이렇게 바람 부는 날 이렇게 써놨죠. 여기에 보면 우일 풍풍일 이렇게 써놨습니다. 처음에 대종사님 성탑으로 모시기 전에 대종사님의 그 묘지예요. 이렇게 모셨습니다. 요즘 생각하더라도 굉장히 규모가 큰 그런 곳이라고 볼 수 있죠. 자세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소태산 일원종사지묘 이렇게 써놨는데 왜 일원종사라고 했을까요? 왜 일원종사라고 하셨을까요? 일제가 우리나라 사람들 모두 창씨개명을 하도록 했어요. 창씨개명을 하도록 했는데 대종사님은 정말 일원으로 바꾸신 거예요. 창씨를 일원으로. 그래서 일원종사가 되신 겁니다. 대종사님 모신 모습이에요. 일원상이 밑에도 있고 위에도 있고 이렇게 된 걸 볼 수 있죠. 대종사님 묘지를 찾은 남자 제자들 여기에 아마 문산종사님이 계실 거예요. 여자 제자들 옛날에 보면 거의 다 대종사님 계실 때도 변산에서 찍은 사진을 보면 그것은 연출 사진이에요. 왜 연출 사진인 줄 아냐면은 바구니 맨 사람 또 농기구 든 사람 이런 사람들이 다 이렇게 있거든요. 그냥 갑자기 찍어서는 그런 사진이 안 나오고 연출 사진이에요. 대종사님 연출 사진으로 찍으셨더라고요. 여기는 대종사님 열반 1주기 열반 기념제 모시는 대각점 모습입니다. 2주기 대각점 모습. 여기는 3주기. 3주기 위에 제일 위에 뭐라고 써졌습니까? 불효만법 위려다 시신마 이렇게 써져 있죠. 예. 그리고 보면은 가운데에 뭐가 있어요? 제자들 가운데 뒤에 대종사님 영정에 있죠. 영정에 있죠. 그런 차이점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종사님의 산소를 성탑으로 모시기 위해서 송대로 가는 그런 모습이에요. 원기 34년입니다. 원기 34년. 공회당이라고 하면 지금 조실 앞에 있는 공회당 그걸 말해요. 그때 그러니까 이 총부는 거의 다 논밭이었던 거예요. 빚집 몇 채밖에 없는 그런 때였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성탑을 조성하는 모습입니다. 성탑이 완성된 모습이고요. 그 앞에서 또 정산 종사님과 제자들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거의 다 우리 원불교는 너무 좋은 게 대종사님 시절부터 모든 자료를 다 남겨놨어요. 심지어 불법연구회 창립총회 회의록까지 다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다른 종교들은 뭐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돼 있잖아요. 누가 말로서 전했는데 우리는 증거가 그대로 다 남아있어요. 근데 이렇게 사진도 보면은 다 이렇게 하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지금의 성탑이라고 볼 수 있고, 이제 여기는 성비, 대종사님 성탑 옆에 있는 비석, 그 비석을 다듬는 모습입니다. 이때 이 글씨는 누구 글씨예요? 네, 강암 송성용 선생님 글씨고, 글은 정산 종사님이 제자들에게 써와봐라 했는데 마음에 들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당신이 직접 쓰신 글로 그 글을 쓰셨고, 강암 선생이 이제 썼다고 보통 표기를 하잖아요. 누가 썼다 이렇게 하는데, 이런 성인의 비석에 내 이름을 올리면 안 된다 해가지고 내가 썼지만은 안 올린다. 그렇게 해서 강암 선생 이름은 없습니다. 여기 사진 조금 이렇게 돼 있는데 앞에 가운데 뒤에 보면 대산종사님 보이시죠? 오른쪽에 사진이 이렇게 생겨서 이제 성비 제막식 하는 모습입니다. 정산종사님이 회감날 어머니 모시고 성탑 앞에서 정산종사님이 대종사님께도 효자였지만은 어머니께도 굉장한 효자예요. 지금 효자, 효녀가 안 되는 분들은 정산종사님을 생각해 보시면 아, 나도 정산종사님 같은 효자가 돼야겠다 이 생각이 나실 겁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방이 차지는 않더냐 이렇게 물어보셨다고. 봄이 다 됐는데도 할머니가 아직도 겨울이자 이렇게 하니까 정산종사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방이 차지는 않더냐 이렇게 물어보셨다 합니다. 대종사님 성비, 대종사님 초상화. 그래서 정산종사님이 말씀하신 대종사님은 100억 화신의 열애시고 100억이라 하면은 그냥 엄청 많은 숫자라고 말할 수 있겠죠. 또 100억 개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엄청 많다 이렇게 하면 돼요. 100억 화신 중에서도 대단히 뛰어난 열애시요. 집군성이 대성이다. 모든 성인을 모아놓은 중에서도 가장 큰 성자시다. 이렇게 대종사님을 보셨습니다. 우리 정산종사님께서 여기는 이제 생략을 해야 되겠어요. 너무 길어가지고 대종사님 그 성비에 나오는 비명은 그 뒤에 한문으로 써진 거 그것이 비명이고 앞에는 병서에 해당돼요. 요 앞에 있는 것은 지금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는데 대종사님은 100억 화신의 열애시고 집군성이 대성이다. 그리고 우리에게 대종사님께서 말씀해 주시려고 한 상황. 아까 처음에 대종사님께서 뭐라고 하셨다 그랬죠? 세 가지 돌아가시면서 무슨 말씀을 하셨다 그랬습니까? 네. 보면서 참다운 실력을 갖추도록 해라. 우리 교도님들 참다운 실력을 갖추어서 재생의서의 사업을 잘 해라. 견성도인이 되어서 생사글에 매하지 말고 자유를 얻어라. 사람만 믿지 말고 그 법을 믿고 법회에 와서는 그냥 건들건들하지 말고 공황공래하지 말고 꼭 깨달음 있게 해야 된다. 대종사님께서 오늘 이리교단 교도님들께 이 세 가지를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 대종사님의 모습을 보여드렸으니까 잘 알고 우리가 대종사님을 잘 받들면 그것이 대종사님 추모를 잘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